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축 5경기 그리고 미축 2경기에서 7경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모나코전부터. 그래서 아까 모나코는 분석을 했고 레버쿠젠부터 하려고 하다가 방송을 좀 일찍 켰어요. 자, AS 모나코 그리고 앙제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 그 국축, 일축이 뭐 호축이 10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비중을 높게 안 갈 겁니다. 주말 뭐 고배당 위주로 가든가. 근데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 오늘만 아주 파격적으로 500개로 한정을 하고 11월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게 주말에 성적을 보고 이제 뭐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뭐 11월 3일까지 이제 경기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상황 봐서 오늘까지 성적이 좋으면 내일까지 연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오늘 적중이 안 되면 내일 따로 이제 언급을 해 드리기가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대충 이제 방송 시간이라든가 조합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개수는 나중에 그 공지로 좀 올려 드릴게요. 지금 일단 간단하게 뭐 이벤트 하는 게 요 정도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나코하고 앙제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폼이 괜찮아요. 지난번에 모나코는 지난번 니스 원정 제가 경기를 못 봤지만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PK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심판 편파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기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퇴장과 함께 패배, 리그 첫 패배입니다. 리그 첫 패배. 그래서 모나코는 아직도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됩니다.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 중. 그리고 다음 경기 챔스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게 원정도 아니고 홈이고, 그리고 챔스 경기 뒤에 경기들도 보면은 곧잘 이겼던 경기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원정에서 실점을 생각하면은 좀 불안한 면이 있긴 해요. 물론 홈에서도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실점 경기는 초반에 뭐 생테티엔하고 리옹, 요 그 오세르, 최근에는 뭐 릴 한 경기밖에 없고, 모나코도 은근히 실점이 있음, 경기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위권 뭐 르아브르 그리고 몽펠리에 상대로도 1실점함. 그래서 최근 흐름이 좋은 앙제 상대로 무실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뒤에 일정도 있고, 그 어디였지? 볼로냐 원정이었던가? 그래서 당연히 성적으로 보면은 모나코가 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6승 2무 1패. 앙제는 1승밖에 없고, 그 1승도 지난번 홈에서 생테티엔 상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테티엔이 뭐 르아브르 몽펠리아와 같이 하위권이잖아요. 다만 꾸준하게 앙제가 원정이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득점 중. 지난 뭐 4득점을 빼더라도 마르세유 원정에 한 골, 뭐 툴루즈, 그리고 뭐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뭐 홈에서는 랭스, 낭트, 뭐 니스전까지 리그 초반에만 득점이 없었지. 2부에서 올라온 팀치고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 최근 패배가 많이 없고, 하지만 상대가 모나코라서 잘못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이제 반데르송 퇴장, 그리고
출전 정지, 뭐 경고 누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 두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부상으로 빠지고 2골 1러시 그리고 8경기에 거의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퇴장도 퇴장인데 미드필더에 빠지는 것도 좀 큽니다. 그래서 공격에 미필에 부상 결장 1명, 2골 1러시 그리고 공격 발로건 여전히 이제 부상 중 3골입니다. 3골 그리고 수비에 퇴장 1명 경고 누적 같은데 아무튼 경고 누적 경고 누적 같아요. 경고 누적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장이 없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발로건 같은 경우에는 6경기를 뛰고 이제 못 나왔으니까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 뭐 아주 최근이라 치면은 뭐 지난 경고 누적 퇴장 1명밖에 없긴 하지만 물론 이제 미드필더도 있긴 하네. 자카리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결장이 있더라도 앙제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왜냐면 상성에서 이제 모나코가 상당히 좋거든요. 상대 전적에서 매우 좋다. 모나코가.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있지만 그래도 홈사이드로 봐야 된다. 다만 배당이 너무 적고 마인 가기에는 좀 애매해요. 마인 배당도 1.54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앙제 상대로 뭐 2대0, 2대0,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이 원정의 모나코 원정의 앙제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꾸준하게 득점을 했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모나코가 뭐 홈에서 압도적으로 뭐 득점력이 뭐 안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최근에 뭐 대부분 골이 한 골 넣었던 적이 근래 들어서는 좀 적긴 하거든요. 아마 리그 초반에만 홈에서 한 골씩 넣고 최근에는 바르샤전부터 뭐 르아브르, 몽펠리에 다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몽펠리에나 르아브르 상대로도 골을 먹혔다는 것과 그리고 은근히 요새 실점이 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게 자칫 하다가는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타전 끝에. 그래서 앙제가 이제 그래도 선방할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싸리 일반승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고 마엔을 갈 거냐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을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3.5 기준이라도 오버 쪽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근데 뭐 이 경기를 주력으로 갈 만큼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확실하게 오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오버는 배당 대비 노려보는 거지. 그러기에는 확실한 걸로 가려면 모나코 승을 가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아무리 낮은 배당이라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가기 좀 빡세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나코 경기는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갈 거면은 이거 핸디무로 가야 됩니다. 핸디무. 마엔도 1.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1핸디무를 가든 뭐 2핸디무를 가든 2핸디무 그러니까 1마엔으로 갈 거면은 2핸디무로 가는 거를 왜냐면 2대0으로 이기면 마엔이긴 하지만 핸디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오버 고배당 노려볼만 하다. 홈 배당은 가기 좀 빡셉니다. 마엔 건드리자니 좀 애매하고 아마 이 핸디무 정도 그런 식으로 좀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거는 좀 일단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레버쿠젠 대 슈투트가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버쿠젠하고 슈투트 보면은 레버쿠젠이 4승 3무 1패인데 슈투트도 딱 2번밖에 안 졌습니다. 득실 차이가 막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뮌헨이랑 라이프치히가 지금 무패거든요. 둘이 승점이 같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위하고는 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한 두 경기 정도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려면은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레버쿠젠이 홈에서 뭐 무패팀도 아니고 오히려 원정 무패예요. 레버쿠젠은. 그리고 두 팀의 이제 1승 3무로 근소하게 레버 우세. 야구세죠, 야구세. 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레버쿠젠이 홈에서 슈투트 상대로 최근 근래 한 뭐 5, 6년 동안 진 적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20년도 이후에는 진 적이 없죠. 5승 2무니까. 그래서 20년도 이후 레버가 슈투트 상대로 진 적은 없어. 다만 최근 홈에서 2연속 무승부죠. 두 팀이 만나면 좀 다득점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버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레버쿠젠이 막 그렇게까지 막 작년에 어쨌든 뭐 흐름을 타서 계속 가긴 했는데 일단 결장 부분은 크게 없긴 합니다. 슈투트는 수비 퇴장 1명 거의 풀로 뛰었거든요. 8경기. 예. 그리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라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슈투트도 보면은 운다부에 데미로비치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레버쿠젠도 이제 보니페이스도 있고 비르츠도 있고 하긴 한데 뭐 프림퐁, 뭐 자카,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는 느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뭐 득점력으로 보면은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왜냐 득실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일단 홈 이점을 받을 수 있느냐. 어쨌든 최근에 홈에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쿠젠이 라이프치전 이후로 무패 중. 그러니까 무패가 좀 깁니다. 지금 컵대회 다 포함해서 10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승이 좀 더 앞서죠. 6승 3무. 그리고 그 졌던 경기가 홈에서 라이프치히한테 역전 당한 겁니다. 2대1에서 3대2로. 그래서 최근에 뭐 컵대회도 이겼고 그리고 챔스에서도 여전히 성적이 좋습니다. 뭐 홈에서 AC 밀란도 잡고 페노르트 원정 4대0 그리고 브레스트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무패 중이고. 그래서 컵대회나 이런 거 빼더라도 리그에서 지금 6경기 무패 중이에요. 지난번 브레멘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요새 이겨도 한 골 차거나 아니면 비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이 적으면은 별로 막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아까 모나코처럼 1.23 뭐 이렇게 받으면 솔직히 핸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슈투트도 유벤 원정에서 그 잡았고 그 전에 이제 미넨한테 4대0으로 졌지만 지난번에 어찌 되었든 뭐 퇴장이 있었지만 홀슈타인킬 2대1로 잡았고 그래서 컵대회까지 지금 3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슈투트도 보면 최근에 졌던 경기가 그 뮌헨전 말고는 없긴 해요. 챔스에서 레알. 사실 리그에서는 리그 초반에 프라이한테 지고 난 이후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슈투트도 원정에서 실점이 많습니다. 뭐 볼프스전도 2실점, 최근에 뮌헨전 4실점, 그리고 리그 초반에 프라이 3실점. 그래서 원정에서 슈투트가 득점보다 실점이 많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레버쿠젠 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이 한 1.3 줬으면은 가기 좀 애매했을 텐데 그래도 홈인 레버 승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5 근처더라도 모나코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나코의 마인 배당보다는 좀 적지만 일반생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상성에서도.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2경기 연속 비겼고 그리고 둘 다 실점이 있음. 그러니까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 실점이 예를 들면은 뭐 뮌헨이나 라이프치히나 유니온 베를린처럼 한 자릿수의 상위권인데 실점이 적은 게 아니고 레버쿠젠하고 슈투트는 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대비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득점 무승부 나올 확률도 크고 해서 요거 3.5 기준이라도 저는 둘의 흐름 보면 오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틀리더라도 이거는 일반승은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어요. 정 일반승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핸디무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레버쿠젠도 마인을 리그에서 했던 경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슈투트가 마인을 하면 했었지. 도르트문트전 5대1. 근데 그건 홈이었고 레버쿠젠이 뭐 홈에서 뭐 라이프치히전도 아쉽게 역전패를 당한 거라 뭐 그 정도 대참사 날 정도로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골차 승부라 치면은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이 이기는 거 생각하면은 상성도 그렇고 무핸디무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굳이 뭐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모나코 경기도 오버를 봤지만 요 경기도 그러니까 모나코 오버보다는 더 갈만하다. 사실 모나코 오버는 배당을 노리고 가는 거라서 앙제가 골을 못 넣으면 언더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모나코가 4대0까지 갈 느낌은 아니고 모나코가 한 골, 두 골 넣어주면 더 확실해 보이고 그래서 모나코의 골 여부에 달렸다. 저 앙제의 골 여부에 달렸다. 그 모나코 오버는. 그래서 배당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루턴타운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자, 챔피언십. 뭐 물론 챔피언십이 저랑 잘 안 맞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적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두 경기 있을 때는 뭐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턴타운하고 브로미치의 지금 상성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브로미치가 근소하게 좀 앞서긴 해요. 다만 이제 20년도 이후의 전적들 뭐 20년도 이후의 전적들로 보더라도 상성에서 브로미치가 3승 1무 1패로 야구세. 뭐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왜냐면 루턴타운이 22년도에 한번 브로미치를 홈에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성에서는 아주 압도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순위 강등권과 상위권 아주 많이 차이 납니다. 브로미치가 5위이기 때문에 루턴타운은 22위고 그리고 득실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루턴이 1득을 더 하고 있지만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나서 실점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루턴타운 입장에서 노려볼 거는 홈에서 그래도 10골 넣고 11골 실점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골수로 이제 비벼본다 이거죠. 근데 브로미치는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좋습니다. 뭐 실점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로미치가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결장 부분 봐야죠. 루턴 일단 수비 퇴장 1명 그리고 미드필더 도우티 3어시 거의 모든 경기 거의 풀로팀 정경기라고 12경기면 정경기 아닌가 거의 근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일단 수비랑 여기 나머지는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뭐 장기 부상자들 몇 명 있어서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브로미치 쪽 브로미치는 수비에 한 2명 정도 부상 공격에 도빈 부상 의심 여기는 골이 조시마자 선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7골로 루턴타운은
그 정도까지 몰아서 넣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골이 이제 찰튼 모리슨 4골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브로미치가 좋다고 봐야죠. 뭐 수비수 2명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퇴장과 그래도 좀 주축이라 생각할 만큼의 좀 임팩트가 있는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근소하게 브로미치가 좋다고 봅니다. 뭐 상성에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루턴타운이 홈이고 은근히 루턴타운이 홈에서 이제 이기진 못하더라도 득점은 꾸준합니다. 루턴이 홈에서 이기지 못해도 무득점 경기는 없었음. 오히려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그 몇 번 있었는데 홈에서만큼은 지더라도 한 골은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그러니까 루턴타운이 초반에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 퀸즈파크 전까지 이제 2대1로 역전 당하면서 요즘에도 흐름이 막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브로미치도 상당히 안 좋다. 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패배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득점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 중 그중 3경기가 0대0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들즈브로전까지 합치면 5경기 중 4경기가 골이 없었어요. 결국엔 이겨줘야 될 경기 한 골만 넣었어도 뭐 블랙번 아니면 홈에서 카디프나 미럴 정도는 잡아줬어야 했는데 초반에는 리즈하고도 비기고 뭐 실점 없이 뭐 다득점도 했던 경우도 있긴 한데 리그 초반의 흐름하고는 너무 달라요. 리그 초반에 이제 컵 대회에서 진 것 빼고는 뭐 4연승도 하고 6경기 무패도 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리그 초반에 6경기 무패 4연승도 하다가 지금은 6경기 무승 중 다만 4연속 무승부라 패배가 많진 않은 득점력 문제입니다. 득점력. 그래서 브로미치를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루턴타운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오히려 득점력으로만 보면 루턴타운이 더 좋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골 더 앞선다 했잖아요.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과연 루턴타운 생각하면 무조건 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브로미치 생각하자니 브로미치가 골 못 넣으면 또 언더 날 것 같고 근데 이제 4연속 무승부는 좀 빡세지 않나. 설마 5번 비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막 갈 경기는 아닙니다. 루턴타운이 그래도 한 골을 넣는다 생각하면 뭐 브로미치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본인들이 뭐 골을 못 넣으면서 뭐 대량 실점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물론 실점을 한 적도 있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실점을 안 했다 보니까 설마 또 무가 나오더라도 쉽게 앉을 듯 브로미치가 그래서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인다. 아니면 오랜만에 이길 수도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겼거든요. 홈에서 와포드를.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루턴타운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먼저 홈에서의 득점력을 보면 그래도 저는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프렌.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원래 건너뛰려 하다가 프렌 받았기 때문에 프렌 가는 겁니다. 자, 알라베스하고 마요르카. 자, 추천 7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알라베스하고 마요르카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내일 좀 고배당을 승부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겹쳐간다는 그런 조합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경기가 워낙 많아서 여러 경기를 뭐 쪼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번외로 뭐 3무, 3엔디무 뭐 요런 뭐 마헨 이렇게 섞어야지 주축이 되는 것들은 좀 교차로 어제도 말했다시피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틀리면 다 틀리던가 확률을 좀 높이던가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알라베스하고 마요르카. 상성 최근 마요르카 3승 2무로 야우세. 어쨌든 무승부 때문에 야우세로 봅니다. 알라베스가 최근 홈에서 이제 2경기 연속 못 이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승률은 더 좋아요. 근데 전적들이 오래돼서 문제입니다. 오래돼서. 그리고 3연승 뒤에 이제 2경기 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최근 2경기는 무승부입니다. 아까 그 레버쿠젠 느낌하고 비슷해요. 근데 레버쿠젠은 홈에서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라베스는 마요르카 상대로 압도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순위를 보면은 마요르카가 딱 중간보다 살짝 위에 있거든요. 득점은 알라베스가 높은데 실점 때문에 득실은 마요르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알라베스가 홈이기 때문에 홈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베스는 원정에 비해 홈 성적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원정에서 5번이나 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는 홈 원정 차이가 있어요. 홈이 그나마 나은. 근데 마요르카 홈 원정 차이 없음. 원래 마요르카가 홈에서 잘하고 이제 원정에서 아주 차이가 났었는데 홈에서 한 번 지고 뭐 원정에서 2번 졌지만 승점은 같습니다. 같아. 3승을 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그래서 원정의 마요르카라고 쉽게 볼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빌바오전 퇴장이 있었죠. 그래서 알라베스가 결장이 딱히 없는 마당에 마요르카, 미필, 코스타 퇴장으로 결장. 그리고 타쿠마도 여전히 이제 결장 중이고. 근데 이게 뭐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지금 11경기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좀 퇴장 요거 생각하면 알라베스보다는 마요르카가 조금 손해지 않나. 아주 살짝 뭐 압도적으로 뭐 손해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제 일정 부분은 알라베스가 컵 대회를 했지만 마요르카랑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기세가 마요르카가 워낙 좋아서 원정에서도 이제 막 다득점도 하고 그랬습니다. 베티스나 이제 바이오돌리도 원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에 빌바오전만 골이 없었지 마요르카도 초반 이제 그 세비야나 이제 오사수나 2경기 연속 무득점 빼고는 다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요르카도 득점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입니다. 5연패. 그러니까 초반에 일단은 베티스하고 비긴 거 빼고 물론 이제 세비야도 잡고 라스팔마스도 이기고 초반 흐름이 좋았거든요. 원정에서 레알전도 이제 막판에 2골 넣고. 근데 이제 헤타페 뭐 바르샤한테 이제 득점이 없고 지난 라요전까지 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라요전도 사실 1대0으로밖에 진 게 아니라서 그때 좀 아쉬웠던 게 라요가 초반에 퇴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책골로 이제 결국엔 무너졌는데 뭔가 퇴장당한 팀 상대로도 이제 압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요르카전이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라베스가 홈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흐름은 마요르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아요. 다만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보통 승무패 다 보이는 건 패스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마요르카가 프렌을 받아서 아까 그 세 번째 루턴타운하고 비슷합니다.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새 뭐 무승부를 안 가진 않지만 항상 무승부 보면은 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프렌이 가장 좋죠. 근데 프렌은 뭔가 나하고 잘 안 맞기는 해요.
뭔가 너무 좋아 보이는 프렌 예전에 이제 언제였냐 그게 오사수나 프렌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리노 프렌이었던가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 보이는 경기는 오히려 져버리고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이제 첼시 프렌도 그랬고 그래서 프렌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지. 그래서 뭐 알라베스 승리 보이시는 분들은 패스하세요. 왜냐 배당 대비 배당이 역배가 아닌 이상 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1.5가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마요르카가 이제 패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성도 그렇고. 그리고 알라베스가 뭐 리그 초반의 기세면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뭐 상대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퇴장한 팀 상대로 비등비등했다. 이건 좀 문제 있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릴하고 리옹.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거 안 하냐? 샬럿 콜로라도는 오늘 새벽에 이제 해축 경기 결과 보고 내일 가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축이 만약에 적중한다. 그러면 안 갈 확률이 큽니다. 굳이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어떤 거냐? 굳이 안 가도 되는 거? 억지로 안 간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겠다. 오늘도 만약 저녁 경기 줬으면 뭐 흐름이 깨졌을 수도 있죠. 아직 뭐 경기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흐름대로 가고 있긴 해요. 제가 가시마 프렌과 빗셀곱의 승 울산 언더를 봤기 때문에 울산이 가장 불안하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빗셀곱이야 뭐 마엔도 안 보여서 그냥 어거지로 일반승 넣긴 했는데 딱 3배라서 3.1배인가. 그리고 울산 강원은 이제 무승부를 유력하게 봐서 이제 언더를 본 건데 강원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일단은 전반 이렇게 끝나고 후반 초반에 이제 뭔가 골이 터지면 언더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기세를 후반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전반에 0대0이 나오길 바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빗셀고베가 한 골만 더 넣으면 가시마 프렌과 빗셀고베 마엔이 어찌 보면 가장 좋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마저 하자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기는 굳이 막 억지로 조합까지 그래서 이제 막 남발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고배당은 조금 달라요. 왜냐 고배당은 남발해도 된다 봅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배당은 막 여러 개 주면 안 된다 보는데 왜냐 배당 낮으니까 금액도 높게 가야 되고 4개 5개 가면 4개 5개 주면 다 가야 돼서 부담되고 확률은 높지만 근데 최소 50% 못하면 손해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고배당 3경기 뭐 핸디무 뭐 마엔 이렇게 간다면 최소 제가 볼 땐 최소 20배 되거든요. 많게는 이제 30-40배. 이런 거는 10개 가도 된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소액으로 가기 때문에 뭐 10,000원도 솔직히 많아요. 뭐 5,000원만 가도 20배면 100,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씩 10개 가도 50,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0개까지는 가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섞어도 좋다. 아니면 요거보다 확률 높이려면 이제 이무나 이핸디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근데 애초에 고배당 노릴 거면은 이무나 이핸디무도 좋긴 하지만 핸디무로 가야 이제 10배 뭐 많게는 13배 14배 나오지. 이무로 가서는 많이 나와야 11배일 거예요. 보통은 무승부 잘 보는 것들은 이제 9배에서 10배 그 사이로 가니까. 그러니까 무승부가 너무 유력하면은 3배가 안 돼요. 2.78배 되니까 오히려 배당이 낮습니다. 무승부 2개 잡고도 막 7, 8배밖에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배당 여러 개 가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죠. 뭐 고배당과 이것과 저것과 다 같이 가려면 이제 많으니까 그 분배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경기 외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하고 내일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지로도 조합을 이렇게 가고 이런,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올려드릴게요. 공지로. 지금 올린다 하고 지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11월부터는 조합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못을 박아놔야 이제 다시는 그렇게 조합을 안 가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두 팀의 이제 성적은 비슷하거든요. 4위하고 6위. 뭐 완전 무패는 아니고 득점은 비슷한데 실점에서 릴이 좋다. 그러니까 리옹이 실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 뭐 홈에서 뭐 물론 리그 초반이긴 한데 생각보다 성적이 막 좋진 않아요. 뭐 무패도 아니고. 근데 리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큰 차이가 없다 봐요. 다만 이제 뭐 PSG나 이제 모나코 요 정도 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릴이 조금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릴 결장 부분. 일단 수비에 경고 누적 한 명 결장 알렉산드로, 그리고 산토스. 이름은 그냥 얘기로만 할게요. 산토스 무릎 부상. 부상 한 명 결장. 벌써 두 명이죠. 그리고 공격에 카벨라. 얘도 한 8경기 뛰었는데 1러시. 공격에 부상 한 명. 요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장기 부상자들이 중간에 막 껴있어가지고 그랬던 거지. 일단 요렇게 못 나옵니다. 그리고 리옹.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요. 제가 말하는 장기 부상은 이제 최근까지 못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 7, 8경기 뛴 게 아니고 한 2, 3경기 뛰어서 못 나오는 선수들. 뭐 한 4, 5경기까지 해서 최근 부상은 없다. 최근 부상은 없음. 이러면 리옹이 좋죠. 결장 부분에서는. 근데 릴 홈입니다. 홈. 리옹이 최근 릴 상대로 연승 중이긴 해요. 리옹이 최근 릴 상대로 연승 중이고, 릴이 홈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승. 리옹 상대로. 그러니까 리옹이 원정 가서 그나마 좀 비볐습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릴이 막 리옹한테 막 패배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릴이 당연히 홈에서 리옹 상대로 밀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압도적으로 막 좋다고도 보기도 좀 애매해요. 최근 잠시만요. 컴퓨터가 약간 렉이 걸리는데, 최근 홈에서 릴이 무가 많았음. 리옹 상대로 5경기 중에 3번을 비겼습니다. 20년도 이후에. 그리고 지난번 24년도 경기도 3대4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릴이 홈이라고 해서 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릴이 아시겠지만 릴이 뭐 4연패도 했었죠. 그 컵대회 포함. 그 이후 최근 5승이므로
7경기 무패 중.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페이스가 좀 좋습니다. 뭐 실점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뭐 AT 원정에서도 3대1로 잡았고 힘들다는 랑스 상대로도 뭐 2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뭐 챔스도 그렇고 뭐 레알도 잡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레알 잡은 시점도 그 연승 흐름 시점입니다. 뭐 툴루즈도 한 골 내줬지만 역전을 했고 그러니까 모나코 원정 빡센데 비겼고 물론 모나코 퇴장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어려운 팀이에요. 랑스 원정, AT 원정, 모나코 원정 그리고 홈에서는 또 레알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까지 3대3 해서 릴이 뭐 상대 전적에서는 좀 밀릴지 근데 밀린다고 보기도 어렵죠. 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4경기 무패기도 하고 홈에서도 3경기 무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릴이 뭐 부족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용 딱 부족하다면은 그거겠죠. 결장 부분. 결장 부분이죠. 자, 리용은 최근 이제 5연승 하다가 컵대회 포함 베식타스한테 홈에서 0대1로 짐. 이게 당연히 리용이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 그때 이거 리용 하나 뜰렸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배당도 1.35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간과했던 게 뭐냐. 리용이 최근에 이제 연승을 해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리그 초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이 좀 많습니다.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스트라드렌 3실점, 뭐 모나코 2실점. 스트라스부르 이겼지만 그때 3대1에서 4대3으로 역전한 거라 3실점. 마르세유 3실점. 뭐 랑스전은 골은 못 넣긴 했지만 골은 안 먹히긴 했지만 자기들도 못 넣었고. 그래서 사실 유로파 딱 빼고 보면은 리그에서 이겼던 팀들이 좀 막 강팀들이 아니에요. 르아부르 4대0. 그리고 하필 또 오세르전 2대2로 비겼죠. 그때도 리용을 갔어요. 설마 홈에서 또 못 이기겠느냐. 베식타스는 뭐 유로파라 그렇다 치지만 오세르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리용 하나 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배당이 1.35였나? 왜냐면 그때 뭐냐면 노리치도 3대1로 지다가 이제 풀엔 해줬고 그때 스트라스인가 어디는 그냥 무난하게 이겨줬고 홈에서 리버풀 프렌하고 유벤투스 프렌을 잡았거든요. 그때 유벤 프렌이 아마 1.97이었나? 리버풀 프렌은 일반 프렌 배당이었고 다 잘 잡고도 1.5 그래서 1.5 이하 배당을 잘 안 가리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괜히 이제 틀리면 여기 때문에 다 말아먹기 때문에 갈 때 좀 잘 가야 돼요. 잘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리용 뭐 흐름은 최근까지 뭐 좋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베식타스나 오세르전 생각하면 리용 갈 수가 없어요. 제 느낌엔. 그리고 초반에 이제 못했던 걸 너무 잊었었다. 리용 생각하면은 마땅히 골을 뭐 몰라 작년보다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한 선수한테 좀 치우쳤다면 지금은 좀 골고루 퍼진 느낌이거든요. 딱 골 그 공격 쪽에 보더라도. 근데 릴도 공격 쪽에 보면은 오히려 홈이고 하니까 결장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리용은 썩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번에 자기가 갔다고 해서 이제 틀렸다고 해서 복수심에 이제 반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냉정하지 못한 거죠. 리용이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초반만 빼면은 완전 못한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사실 유로파에서 져서 그렇지 유로파 빼면은 리그에서는 3연승 뒤에 비긴 거라서 4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나한테 이제 뒤통수를 친 그런 상황을 줬다고 해서 반대로만 간다면은 오히려 이번 경기에 리용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성에서도 릴이 홈에서 막 밀리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기세 자체는 확실히 릴이 좋습니다. 뭐 강팀들 상대로 다 때려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툴루즈전 생각하면 됩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2대1로 역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릴이 이걸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격 쪽에 보면은 뭐 라카제트, 포파나, 벤나마 뭐 다 골고루 골이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한 선수 오히려 릴 쪽에 보면은 어, 이 조너선 데이비드가 이제 오히려 6골로 팀 내 골이 가장 많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릴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무승부를 완전 배제할 순 없다. 그 툴루즈전 생각하면은. 그리고 당연히 이제 리옹이 지난번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오세르가 실점이 많거든요. 그런 오세르 상대로도 이제 이 실점을 했다는 거는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득점력이 릴한테 밀리지 않다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면은 다득점 경기가 최근에 릴 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비겼던 경기가 다 다득점으로 비겼었거든요. 아니구나. 두 경기가 0대0 1대1이었고 예전에 2대2가 2번 있었구나.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3대3, 3대4였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게 무승부 생각하는 입장이라면은 저 다득점의 오버 배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거 리옹 뭐 오버 가능성 높다고는 하지만 저거 갈 거면 뭐 프렌 쪽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거든. 다른 경기들 뭐 브로미치나 마요르카. 그러니까 배당 대비 리옹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릴 승무 사이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릴이 지금 챔피언스 빼면은 사실 릴도 보면 뭐 그때 연승 처음에 이제 연승했을 때 느낌이 좋았었는데 두 번째 연승할 때는 어쨌든 툴루즈 상대로 역전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지금 툴루즈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슈팅이나 점유율도 막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아닙니다. 릴이. 그래서 리옹 정도면 뭐 스트라스나 마르세유전도 가까스로 이제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리그 초반 성적만 아니면은 저는 리옹 입장에서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이제 안 좋은 그 경기 결과들을 남겨주긴 했어요. 리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로 가기에는 좀 빡세다. 뭔가 또 이제 리옹 반대로 가면 리옹이 또 이기거나 한 건 하면서 또 뒤통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거의 반반 봅니다. 반반. 릴이 좋은 건 맞으나 홈이라는 이점이 좋은 건 맞는데 최근에 연승 그 무패 흐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결장 부분이 리옹보다 안 좋고 그리고 의외로 두 팀이 최근에 무승부가 좀 있었고 리옹도 원정에서 최근에 유로파 포함하면은 득점력이 나쁘진 않았다. 이런 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그 몇 경기 안 하는데 지금 1시간 가량 했거든요. 중간중간 이제 뭐 얘기가 딴 데로 새서 그랬는데 요 원래 미축은 같이 하려다가 오늘 경기 결과 보고 내일 오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못하면 건너뛰는 걸로 오늘 이제 그 국내 축구 건너뛴 것처럼 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흐름은 제가 가는 흐름대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가시마 프레는 거의 확정적이고 피셀고베도 마엔을 간 게 아니고 일반승을 갔기 때문에 이것도 어지간하면 지금 시간상 들어올 확률이 크고 남은 건 울산 언더인데 뭐 하면은 뭐 제 입장에선 연승하면서 좋은 거죠. 다만 이게 추천 조합으로 드리기에는 모든 게 결과론적인 거라서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국축, 일축 조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고배당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11월 달부터는 확실히 조합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국내 경기 적중률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뭐 배당 보고 경기 수를 줄여가든 아니면 애초에 많은 조합을 가지 말고 아까 얘기한 뭐 2경기, 3경기 묶어서 뭐 핸디무, 마엔 뭐 고배당이 됐든 그런 식으로 노려보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뭐 다폴더는 다폴더대로 따로 가고 뭐
산무는 산무대로 따라가면 결국엔 다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는 확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배를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 경기가 울산이 이기든 비기든 언더로 끝나면은 조합을 못 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겠죠. 뭐 방송을 못 키거나 왜냐 그랬으면 이제 뭐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다 결과론적인 거라 만약에 틀렸어 봐요. 괜히 갔다 또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축은 해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경기 결과가 만약에 저렇게 국내 축구가 끝나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벤트는 뭐 내일까지 할 수도 있다. 내일 또 주말이고 오늘은 뭐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경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내일 뭐 낮 경기부터 낮 경기는 10경기밖에 안 돼요. 그 저녁 경기들은. 근데 이제 해축이 거의 40경기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은 경기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일요일은 해축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아마 공지로 주말 내에 올려드릴게요. 조합 그리고 후원 그리고 방송 시간 관련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로 보고 후원은 꼭 다시 보기에 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